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신각입니다. 우리 구윤철 본부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기대에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네요. 사실 자료 발표 요청 받고 좀 바쁠 때 막 출장 중에 요청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자료 열심히 보냈죠. 근데 나중에 프로그램 보니까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짧지? 그래가지고 20분에 뭘 하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어떤 주제가 오늘 기술 소개는 아닌 것 같고 위에 있는 것처럼 국제 피난 노하우 가이던스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는 일단 뭐 메타버스 관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소개를 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기술 자체를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 실제 이제 이런 새로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 우리나라 케이스니까 케이스 스타디니까 어떻게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노하우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IT에서 이제 메타버스 이슈를 사실 수많은 SDO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SDO 차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메타버스 논의 시작한 건 IT가 처음입니다. 그 IT에서 처음 IT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구성입니다. 193개 멤버, 그 900개 이상의 그 섹터 멤버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개 섹터인데 표준 쪽은 여기 보시는 이제 D 섹터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IT는 이제 조약기구라서 이제 그 국제 IT 멤버만 참여 가능합니다. 회의에. 그래서 크게 이제 멤버 스테이트 국가가 회원 그리고 이제 많은 비싼 회비를 내는 이제 섹터 멤버들. 참고로 IT가 IT 섹터 분담금 연 회비가 5천이 넘습니다. 또 R도 5천이 넘고 꽤 큰 돈이죠. 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회원만 참여 가능한데 새로운 이슈가 특히 이머징 이런 이슈 같으면은 전문가가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런 단계에서 보통 학계에서 오히려 더 초기 선행력이 있기 때문에 표준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규 국가기관이나 이런 회원 기관보다도 다른 이제 기타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새로운 이제 시스템 만든 게 이런 FG 포커스 그룹이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FG는 개인 자격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포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FG를 만드는데 나중에 FG를 이용해서 이제 메타버스 논의 시작을 했죠. 그래서 FG를 설립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의장이 됐고요. 그때 11명의 부의장이 선출돼서 움직였고 이건 이제 요약인데 크게 저희가 FG 하면서 9개의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밑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세부 조직으로 18개의 테크니컬 그룹 TG를 만들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FG가 이렇게 총 7번의 정규 회의를 개최했었죠. 리전을 바꾸면서 이제 했었고, 참고로 이제 정규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시간도 보통 한 이제 3일, 4일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기고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 대부분 이제 이 미팅을 통해서 워킹그룹하고 TG가 활동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55회 정도의 워킹그룹과 TG 회의를 통해서 제안 기고들을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FGMV는 처음 이제 만들 때 이제 라이프타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8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작년 6월 달에 활동을 종료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마일스톤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FG 하면서 이제 기타 포럼이라든가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굉장히 했었죠. 이런 활동들이 이제 메타버스 ITU가 전 세계 모든 SDO 중에 가장 앞서가서 이제 한 사례가 되겠고, FG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총 63개의 워크 프로그램이 이제 런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 52개가 마무리돼가지고 52개 딜리버러블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개가 이제 끝나지 못했지만 드래프트 상태까지 개발된 게 11개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회의 결과들은 저 T색에 이제 보고해서 참고로 이제 FG는 이제 스터디 그룹들이 여러 스터디 걸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특정 스터디 그룹에 이제 설치하지 않고 T색 산하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T색의 결과를 보고하고 T색은 또 개발된 52개 딜리버러블들을 각 스터디 그룹에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사실 제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정의를 나름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의 국제 표준으로 퍼블릭해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FG에서 프리 스탠다드 워크로 이제 합의한 건데 여기 보시면 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의에 담겨 있는 메타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를 특정 기술로 보진 않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고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머시브니스라는 게 중요하게 하나 이슈이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과거에 처음 초기의 메타버스는 버추얼월드를 염두에 뒀었어요. 게임 공간에서 버추얼월드다.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더 이상 버추얼월드만은 아니죠. 버추얼월드하고 리얼월드 같이 연결되고 연합 공존하는 그런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담겨 있죠. 밑에 보면 노트에 보면 이제 그 피지컬 월드가 리얼월드가 연계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갔고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이제 밸류를 창출하는 몇 가지 키 특징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도 이제 전 세계 많은 SDO가 메타버스 정의를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그 표준적인 정의는 없는데 참 이 FG가 만든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과기부가 만들었던 거 몇 년, 3년 전에 만들었던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타버스 개념들 상당 부분 저희가 좀 도입해서 반영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52개 딜리버러블들 개발된 리스트인데 뭐 시간 되면 보시고요. 보시면 어떤 주제로 어떤 그 문서들이 개발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총 52개 만들. 오른쪽에 끝에 보면 이제 그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현재 이 FC 개발 끝난 이후로 스타디오에 넘어가서 스타디오의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리스트업한 겁니다. 지난달까지의 스테이터스 정리해가지고 한 거니까 보시고 계속 이 스테이터스 바뀌면 돼서 요시 딜리버러블들을 이제 그 FG에서 스타디오에서 받아서 후속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그 비록 딜리버로 퍼블리케이션 못했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토픽들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그 워크 아이템들이 논의가 됐었고 현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떤 수준의 초안이 만들어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FGMV 문서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FG가 끝나면서 이제 그 FG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표준화 작업이 개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아까 스타디 그룹들에서 넘어갔는데 특히 이제 그 이번 금년부터 새로운 회계 시작되면서 IT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4년마다 스타디 그룹 그 구조에 대한 그 변화 그 새로운 그 결정하게 되는데 어토리티스에서 그 기존의 S16 멀티미디어하는 그룹하고 9 케이블 TV 시스템하는 그룹을 합쳐가지고 이제 S21이 출범했죠. 그래서 새로 21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스펙트 다루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크게 ITU 스타디가 굉장히 많지만 그 메타버스를 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그룹들은 그 세 개예요. 20 IoT 스마트 시티 관련 관점, 시티버스 여기서 있고 21 멀티미디어 스펙트, 그다음에 여기 제가 빠지지만 17쪽에서는 보안 관련된 이슈를 크게 다루고 있고요. S21 뭐 구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명시해서 표준화 작업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Q9이 특히 이제 그 핵심 그룹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도 그룹을 또 S21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S21 내에서 어떻게 표준화를 더 우리가 드랍할 건지를 논의하는 걸 해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컨비너로 이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Q9 티어를 바꿨고요. 현재 21에서는 Q9의 제일 핵심 그룹 보시면 됩니다. 멀티버스 메타 표준 그리고 관련된 표준들을 이미 만든 것 꽤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서 그 워크 프로그램들 쭉 있고요. 그 리스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중요한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I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결국 플랫폼 서비스 인터오퍼러빌리티 표준과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오퍼러빌리티 메타버스 플랫폼 이종 플랫폼 간 인터오퍼러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그게 보시는 것처럼 그 메타버스하고 그 일반 플랫폼들 사이에 어떻게 연동할 건지에 대한 어떤 컴포넌트 연동이 돼야 될지 크게 그런 것들 정의한 이제 그 하이레벨 아키텍처가 정의가 됐고 거기다 요구사항하고 이제 쭉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플랫폼 인터오퍼러빌리티 첫 번째로 공식적인 그런 개념 구조가 정리된 거죠. 우리나라가 제안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 표준화에 대한 어떤 그런 폴리티컬 어떤 그런 전략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어요. 지난 IT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4년마다 회기가 시작됩니다. 금년이 새로 회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 2024년 10월 달에 그 회기가 그 준비하는 마지막 총회가 열렸었고 인도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그 메타버스 표준화를 우리가 그 IT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그 새로운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그때 다른 IT는 5개, 여기 보면 6개 리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리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메타버스 신규 퓨전 활동을 강화하는 결의를 다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리전들이 동일 주제를 가지고 신규 결의를 만들어서 한 첫 번째 사례였고,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결의가 제정이 됐습니다. Authorities Resolution 105로 결의가 완성이 됐고요. 그 결의 내용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의에 저희가 담은 것 중 하나가 FG는 끝났지만 IT의 많은 스터디 그룹들이 그 메타 퓨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에 서로 간에 코디네이션, 콜라보레이션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과 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JCA, 조인트 코디네이션 액티비티라는 걸 저희가 제안해가지고 이제 결의에 담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그 JCMV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JCMV를 제안한 게 지난 5월달 TSEC에서 좀 승인이 돼서 TSEC 산하에 JCMV가 설립이 됐고, 저하고 이제 사우디에서 그 무아스라는 친구 같이 이제 코치어가 됐죠. 사실 이건 JCMV 이제 업적 생략하고요. 지난 10월 달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킥오프 회의가 있었는데 20일 정규회 연계해서 제네바에서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몇 가지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로드맵 다큐멘터를 개발하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주요한 그 얘기했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그럼 대체 뭐가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런 표준 관점에서 우리가 리더십 롤을 갖는다는 거, 이니셔티브를 잡는다는 거, 의장대 진출한다는 거, 어떻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한지는 좀 그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이 메타버스 피니셔 논의된 거는 2022년 1월달 SG16회의에서 했었어요. 중국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뭐 전혀 제안한 바가 없었고 사실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회의 논의하는 과정 중에 중국이 몇 가지 제안했어요. FG를 만들자, 뭐 AH를 만들자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약했던 게 이 룰을 잘 모르고 있다, 원애들이. IT의 절차라는 걸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영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야, 시기상조다. 무슨 메타버스 표준하냐. 그건 아직 아카데미 이슈지. 뭐 굉장히 반대했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당시 SG16에서 부의장하고 있었고, 캠퍼 디정 있었기 때문에, 남이 리더십 포지션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디펜스 해주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CG를 만드는 게 합의가 됐습니다. 커리스펀던스 그룹.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보면, 좀 그 시사점은 일단 룰 절차를 제대로 잘 알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중재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 그리고 디스커션을 리딩하는 게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미얀카가 동의해서 CG가 만들어졌죠. 적극적으로 한국이 활동했고, 그 결과로 이제 저희가 CG 코 컨베너가 된 거죠. 텐센트하고 제가 같이 이제 컨베너가 됐고,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CG 활동을 했습니다. 이 CG 활동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성과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요 CG의 활동 결과로 ITOT 16에 메타버스 포커스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이 CG 활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회의에서 이제 그 CG 활동 결과를 리포트 받고 그 다음 스텝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했고, 그때 이제 포커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었는데, 이제 어디다 둘 거냐, T색이냐 아니면 S16이냐,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했었고, 이 단계에서도 MV를 만드는 제안을, FG를 만드는 제안을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고, 디스커션을 리드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16 내에서 또 더 디테일 논의를 위한 AH를 또 새로 또 별도로 만들었죠. 헤더 그룹을. 거기도 제가 이제 컨비너십을 수임하면서 이제 16 내에서 메타 퓨전을 리딩하게 됐고, 그 제안은 이제 T색에 제안돼서 그러니까 2022년 12월 T색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T색에서는 만장일치로 FG 필요하다 해서 승인이 됐고, 사실 이 FG라는 거가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조직이에요. 통상 이렇게 T색에 논의를 하면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의 유일하게 참 그런 반대 의견 없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 지지하는 가운데 FG가 설립이 됐어요. 만장일치로. 유례 없는 일이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제가 단독 후보로 이제 추천이 돼서 의장이 선임이 됐는데, 모든 게 이제 그동안 히스토리 상으로 한국이 이제 주도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다른 나라가 후보로 나오지 않고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18개월 동안 활동이 있었습니다.
52개 딜리버를 만들었고 그때 그런 딜리버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저도 의장으로서 우리 그 참여하는 한국 전문가들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 표준 문서를 만드는 주력을 했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활동은 이제 6월에 끝났고 10월 달에 아까 말씀 WTS 체계 편청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 제안해가지고 APT에서 먼저 제안해가지고 APT 지역 기구서로 통과가 됐습니다. 4차례 APT 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WTS 올라가서 WTS 아까 6개 리즈 전부 그 제안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 결과로 이제 JCMV를 이제 설립하자 제안을 1월 달에 제안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그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제안해서 이제 그 JCTO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난 5월 달 TSEC에서 제안돼서 또 다시 JCMV를 만들었고 JCMV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디스커션 리딩을 해서 설립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또 체어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이런 그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이제 리더십을 취하는 그런데 좀 생각할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요구되는 캐퍼빌리티를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결국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인정을 받은 거는 딱 하나예요. 항상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상당히 테크놀로지를 리딩하는 주도적인 그런 초유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IT 활동한 게 뭐 89년부터 참여 시작해가지고 97년부터 제가 처음 라포터 시작했습니다. 한 30년 되는 거죠. 그런 시간 동안 이제 했던 그런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룰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있었죠. 중국 애들이 제안은 막 했지만 어떻게 될지 룰을 몰라가지고 뭐를 만들지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애더블꿀을 만들자고 했다가 FG 해야 된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룰을 잘 알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의를 주도해서 아까 CG를 만들고 이제 FG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적극 참여를 하지만 이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 그 딸랑 발표한 끝. 존재감이 없죠. 하여튼 회의에서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적극적인 참여죠. 내 기구가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 항상 얘기하는 게 회의에 가서 내 기구 끝났다고 딴 거 하지 말고 인터넷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기구에도 들여다보고 제 코멘트를 다 하나라도 해라. 그럼 저절로 그 친구가 너한테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또 다음에 네가 할 때 도와줄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표준화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니고시에이션이죠.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또 평소에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도와주면서 물론 이제 문제점은 굉장히 좀 정확히 지적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항상 오늘 회의에 가보면 누구나 느끼지만 빅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마우스들이 기고서를 내고 그러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그런 코멘트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회의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랜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외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목받을 수 있는 빅마우스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코멘트 많이 하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쟤는 뭐 뒷담 까기만 하고 뭔가 안 되게 하려는 부정적인. 그래서 좋은 평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레피테이션에서 저 사람은 코멘트 많이 하지만 굉장히 우리를 도와주려고 같이 잘해보려는 그런 오픈 마인드다. 그런 포지티브한 자세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레피테이션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간의 조금의 차이예요. 그냥 피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좋은 평판을 받는지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레커그니션을 가지고 추천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의장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식 어떤 레커그니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는 누구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뭐 많이 이슈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새로운 토픽에서 어쨌든 한국이 사실 별로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나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룹을 만들고 리더십 포지션을 취하고 리딩하고 그 이후에 후속 주제가 지금 이제 쭉 여기까지 온 게 지금 IT TSB에서 어떤 카운슬러들은 저한테 이제 이럴 때 저를 부를 때 불러 미스터 메타버스를 불러요. 그거 이제 약간 이제 반은 이제 그냥 하는 거지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아, 너가 제일 핵심 멤버고 네가 다 주도해왔지. 그런 평판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리더십 롤을 취하고 뭔가 어떤 의사결정,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 한 번씩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었고요. 한번 경험 외에도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 한번 좀 제 촬영 보시면서 기술적인 참조하시고 나머지 어떻게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 뭐가 중요했든지, 뭐가 도움이 됐는지, 어떤 성공률이 뭐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 표준 전문가로 또 이런 또 리딩 롤을 한다는 글로벌 전문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